후속해서 윤리 규정의 그 세부 윤리 규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사실은 좀 이제 구체적인 그 유튜브의 이 내용들이 이제 세세하게 각 이제 조문에 대해서 설명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딱딱할 수밖에 없는 걸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은 제1장 총칙 그리고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윤리, 공공에 대한 윤리, 의뢰인에 대한 윤리, 직무에 대한 윤리, 건축사 상호 간의 윤리 이렇게 5가지 범주로 3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장 총칙부터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대상과 약간은 선언적인 그런 문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조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논의할 때는 그 리바나 AI 등 이제 해외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건축사 업을 이제 개소한 건축사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모든 협회 회원에 대해서 뭐 준회원 포함해서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는 어쨌든 간에 의무가입 그 건축사법의 그 조항이 이제 조금은 이제 제한적으로 작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그 법의 취지에 맞춰서 그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그런 건축사에 조금은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이제 가는 걸로 이제 그 TF 및 이제 사협회에서는 그렇게 이제 동의가 되어서 현재는 지금 건축사협회 정관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5가지 종류의 회원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규정하고 있는 기본 이 윤리 규정의 대상은 이제 건축사로 이제 한정해서 특히 이제 건축사 중에서 이제 건축사 협회의 정회원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후에는 이게 다 넓혀져서 이제 협회에 등록한 모든 건축사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윤리 규정으로 이제 좀 폭넓게 가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2조는 사실은 조금 선언적인데 저희가 이제 그 단계적으로 좀 더 좋아지고 있다고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건축사가 동료를 존중하면서 또 잘못된 거를 지적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의의 고발에 대한 부분이 2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년, 15년 뒤에 굉장히 자정활동이 활발해져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2조가 없어도 되는 그런 문구가 조문이 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상을 보면은 저희가 이 위반했다라는 거를 이제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지금은 기존에는 건축사 이제 회원인 건축사로 이제 한정되어져 있었고 협회장 뭐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일단은 의뢰인 혹은 건축 관련자까지 이제 같이 포함되어져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이나 뭐 이쪽에서는 건축사와 협회장만 이제 그 제소할 수 있게끔 되어져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의뢰인은 그 건축 부조리 신고 센서라는 게 이제 새롭게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건축 관계인들은 관련된 어떤 민원을 제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조항은 사실은 이제 영국 리바에도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반 시 조치는 일단 선언적으로 저희가 먼저 이제 위반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총칙에 이제 그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경고, 견책, 회원 정지, 제명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건축법상에 지켜야 되는 그 건축사법 제30조 사항에서 정한 내용에까지 이제 자격사항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건축사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 4조는 이제 조금 의아해하실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의무가입 진행하면서 저희 건축사 윤리 규정을 이제 제정하도록 이렇게 국토부에서 이제 승인받도록 했는데, 그 국회에서 이제 의원분들이 이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이 문구가 안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요금지가 사실은 실제 지금 지역 그 시도건축사회 산하의 이제 임의단체에서 좀 문제시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 단체가 결국은 모든 이제 이 관리 업무가 이제 건축사협회로 통합되어야 되는 거는 뭐 기정사실로 본다면, 이 관리를 더 명확하고 이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 4조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뭐 좀 따로 노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거를 이제 교통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있는 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건축사 윤리 규정을 이게 결과적으로는 대한건축사협회의 이제 그 내부 윤리 규정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자율적으로 협회에서 뭐 쉽게 바꿀 수 있느냐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이제 계실 수 있어서, 제 5조에서는 이제 총회 승인으로 개정할 수 있다고는 되어져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내용은 건축법상에서 국토부 장관의 이제 승인을 어차피 변경을 원하면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뭐 공공과 이제 반하는 방향으로는 이제 뭐 개정될 거를 이제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6조부터는 이제 일반적인 윤리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품위와 청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제 6조의 첫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는 이제 설계 및 감리, 자문, 심사, 설계 공모 등의 건축 업무를 함에 있어서 건축가로서의 품위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제 선언적으로 이제 쓰여져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해제를 보시면 징계 처분 기준으로는 자격정지 또는 이제 6개월 이하 회원권 정지를 최대치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징계에서는 이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요즘 현실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들이 제 6조에 이제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7조는 최근에 와서 뭐 한 5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뭐 이해충돌에 대한 그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낮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부분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이제 선진국의 윤리 규정에는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건축사는 사실은 본인이 이 건축주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독립적이면서 공정한 시선으로 이제 건축 관련 일들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익의 어떤 내용이 같이 본인 업무와 이제 연관이 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공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건축주의 승인을 받고 일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좀 더 살펴보다 보면 이게 꼭 설계 업무만이 아니고, 건축사는 중요한 사실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판단 혹은 어떤 뭐 인터뷰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뭐 연구 영역을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그 판단에서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객관적인 사실들을 좀 다르게 편협하게 해석해서 평가를 내리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치는 이제 회원권 정지가 1개월 이하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기준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3항 같은 경우에는 자문심사 등의 업무에 있어 임의적인 태도를 배제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결정, 의견 또는 판단에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 부분은 좀 더 강화되어서 3개월 이하의 회원권 정지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7조가 조금은 긴데요. 그래서 그 심사 자문 그러니까 사실은 이해충돌 방지가 이제 최근의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세분화되어서 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는 본인이 업무와 연관된 심사 자문 등에 관여하는 상황을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심사할 때 어쨌든 그 공모 참여자나 이런 분들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으면 그거를 회피하도록 어쨌든 그 서약서나 이런 것들을 작성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 4조에서는 이게 그 회원권 정지가 3개월까지도 가능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인식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런 그 이해관계 상충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공개하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건축사 그 사회 내부뿐만이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들에게도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잘 인식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건축사의 지위가 좀 어느 정도는 이제 보장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7조가 사실은 앞으로 잘 지켜져야 결국은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항에서는 건축사의 활동은 진행 중인 업무들과 완전히 구별되고 독립적이어야 하며 만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그 건축사들은 설계 감리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건축 관련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이제 건축사 그룹이 사실은 지역별로 놓고 보면은 굉장히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연관이 안 될 수 없는 그런 그 문제라고 하긴 그런데 그게 당연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스스로 이해관계에 대한 어떤 이해충돌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각별하게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비슷한 내용이지만 좀 더 세분화해서 작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8조도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건축사가 어느 순간부터는 물론 이게 수주의 문제고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측면의 문제일 수는 있는데, 공공에 반한 어떤 건축주의 요청이나 이런 거에 이제 쉽게 굴복하는 그런 굉장히 피동적인 그런 조직 이제 직능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사실은 이제 실제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려고 하면 부당행위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공의 측면에서 건축사가 이제 역할을 해야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이제 시민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건축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항을 보시면 건축사는 의뢰인, 시공 및 감리자 등의 관계자, 민원인 등으로부터 불법 부당한 행위를 요구받을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하고, 의뢰인 및 관계자의 결정이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했거나 공공의 복리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한 건축사는 의뢰인에게 그 잘못하고 있는 그 요청을 알려주고, 그게 만약에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 및 규정의 시행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사실관계를 고지해야 된다 까지가 이제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3번까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는 알고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서로가 지켜지지 않으면 건축사 지위는 사실은 공공성은 거의 이제 바닥에 떨어지고 건축주한테 끌려다니는 그런 직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징계처분 기준도 그래서 6개월 이하로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앞으로는 이거는 이제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다 이런 조항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
뭐 이미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그에 합당한 수준의 윤리 규정을 만들고 그에 합당한 수준의 사회적인 지위를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홍보 금지는 뭐 대부분은 뭐 쉽게 이제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좀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그 뭔가 전망치 뭐 예를 들면은 뭐 공동주택이든 뭐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뭐 향후 뭐 미래 긍정적인 수지 전망에 대한 그런 좀 장밋빛 결과물 이런 거를 가지고 마케팅을 이제 좀 과도하게 하는 경우도 사실은 좀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지나치게 그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서 그 과장된 마케팅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과장되었다는 거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이제 장점만 이야기해서 부풀려서 그 사업이 나중에 망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다 보면 건축사의 신뢰는 사실은 이게 직능의 문제가 아니고 마치 영업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조는 금품 및 이권 수수 금지로 뭐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내용이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2항은 각종 위헌 등 공적 자격으로 업무에 임하는 건축사는 판단에 영향을 주는 금전 또는 선물의 증여를 요구 수수하지 않아야 한다가 이제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3항에서는 건축사는 건설과 관련하여 제품을 지정하거나 보증한 자재 또는 장비 공급 업체로부터 부당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수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항목이 이제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도 이제 미국이나 프랑스 윤리 규정에도 이런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3장은 공공에 대한 윤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조금은 선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동선의 추구, 건축사가 이제 다른 직능과 달리 사실은 건축주의 어떤 요구에 끌려다니서는 이제 사회적으로 안 된다라는 측면이 이제 들어가 있는 이유인 거고요. 그래서 공공과 사회의 이익을 존중하고 자신의 업무가 사회, 문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깊이 고려하며 자신의 건축물 및 건조 환경을 사용하게 될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제 조금은 선언적이지만 좀 더 이제 후반부에 이제 다른 조항에서 보면 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반할 것 같은 그런 건축주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은 공동선에 좀 위반되는 부분으로 좀 지양해야 됩니다라는 거를 건축주에게 역으로 고지하는 그런 적극성을 보여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12조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건강, 안전, 복지의 추구를 당연히 공공의 입장에서 건축사가 추구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항은 조금은 이제 뭐 교도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건축사는 공간을 설계할 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합법적인 경우에도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공간 조성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 문항을 만들었는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뭐 사회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 구성원들이 있어서 뭐 조금은 이제 건축사가 모르고 설계할 수, 뭐 법적인 틀 안에서 설계할 때는 모르고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인지했을 때는 이런 공간에 대해서 설계하는 거를 건축주에게 이런 취지의 이런 공간은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것들이고요. 제 13조 공익활동은 이제 건축사가 이제 사회적으로 좀 더 그 사회활동을 많이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장려하는 측면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15조를 보시면 건축 및 문화유산 보존에 대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6조는 환경에 대한 고려로 환경을 존중하는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내용을 좀 더 보시면 사실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좀 더 굉장히 내용이 환경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좀 압축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16조의 사항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는 사업 대상지의 개발이 자연 서식지에 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의뢰인과 협의하여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저희는 약간 유하게 지금 작성이 되어져 있으나 미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친환경적인 설계를 하도록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설계가 되도록 건축주를 설득하고 그러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문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성을 띠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환경이나 문화유산에 대한 부분을 건축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좀 건축주에게 이해시키고 건축주의 생각을 좀 더 공동선의 방향으로 좀 더 유도하는 그런 노력을 이제 다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 17조는 이제 17조부터는 이제 의뢰인에 대한 윤리입니다. 그래서 앞서 하민선 선생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의뢰인에 대한 윤리와 이제 그 동료에 대한 윤리가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저희가 작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성실하고 양심적인 자세와 전문가다운 방식으로 이제 업무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익성을 고려하면서 공평무사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좀 선언적이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지켜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항에서 이야기하는 공정하고 성실한 이제 독립적인 주체라는 게 조금은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든 변호사든 이제 본인의 역량 하에서 이제 그 뭐 건축주나 뭐 이제 다른 이제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된 주체로서 본인의 주관으로 이제 공정하게 판단 내리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독립적 주체라는 문구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보편화되어져 있기는 합니다. 이제 계약서 작성이 이제 보편화되어져 있는데 좀 더 이제 보강을 한다면 지금 이제 표준 계약서는 이제 작성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제 표준 계약서도 그 사업 주체나 사업의 방식 뭐 이런 거에 따라서 AI처럼 좀 더 다양하게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서 모든 건축사가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운영되면 사실은 더 훨씬 더 권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업무 협력은 이제 건축사는 외부 전문가와 협력 시 적정한 자격을 갖춘 관련 전문가를 선정하여야 하며 명확한 업무 조건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들어가 있는데요. 그 해제를 보시면 사실은 핵심 내용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냥 명확하게 이제 작성해 놓고 있는데요. 건축사는 본인의 전문적 능력을 벗어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안 된다라고 미국에서는 그냥 써 놓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사실은 저희는 좀 유하게 지금 이제 본인이 할 수 없으면 외부 전문가와 그 전문가를 이제 잘 선정을 해서 이제 협업을 해라라는 의미로 이제 작성이 되어져 있는데 본인이 할 수 없는 프로젝트를 따서 이제 수행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조금은 전문 직능으로서의 어떤
취지와 좀 어긋난다. 그래서 본인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건축주와 합의해서 외부 전문가, 적정한 외부 전문가를 이제 고용해서 협업을 통해서 부족한 분야를 보완해서 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계약할 때 명확하게 밝히고 해야 된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리고 20조는 이제 저희가 물론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설계 업무를 진행을 할 때 모두가 다 이제 적절하게 고지를 하면서 진행을 하지만 좀 더 이제 서면으로 명확하게 그 발생되는 예견되는 건축주가 이제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좀 업무 진행 상황을 잘 고지해야 된다라는 이제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항은 이제 기밀 유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에 모두 이제 기밀 유지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서 건축사는 이제 의뢰인과의 업무상 기밀 유지 의무를 이제 잘 준수해야 된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제 예외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게 건축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이제 공익신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기밀 유지가 이제 의무가 이제 좀 제한적이다라는 내용이 이제 같이 명문화되어서 적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2조는 기록 유지 및 보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두가 이제 다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냥 관습적으로만 인지하고 있던 부분을 이제 좀 어쨌든 문구로 집어넣어서 이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이제 좀 규정으로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래서 2항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나 파트너가 수행한 작업과 관련하여 기밀이 아니거나 상업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디자인 도면 데이터 보고 메모 또는 기타 자료의 사본을 퇴사하는 당사자가 요구하였을 경우 건축사는 이를 부당하게 보류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과 3항은 이제 회사를 떠나는 건축사는 자신의 고용주나 파트너의 허가를 득한 이후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설계도면 자료를 취득할 수 있다. 이제 상호간의 약간 규약을 이제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은 이제 이제 건축사 직무에 대한 부분으로 23조는 이제 관계법령 준수하지 않은 것은 이제 건축사 징계 처분 대상인 거고요. 그리고 전문성 유지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 그리고 계속 교육에 대한 사항. 그리고 26조가 이제 사협회나 이제 그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강조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자격 대역 금지 부분에서 최대 회원권 제명까지 이제 가능한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내용들은 자격 대여 및 이와 유사한 종류의 불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4개 항목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사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책임 있는 통제를 받지 않은 도면 규격 보고서 또는 그 밖의 전문적인 작업에 대해서 서명하거나 날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행위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것도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건축사는 어떤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된 서명을 할 수 없으며 서명을 빌미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조항도 이제 적시했습니다. 그리고 27조는 이제 지적재산 보호 부분으로 이제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표절을 해서는 안 되며 협력 설계 등에서 자신의 역할과 작업 범위를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재산권 보호돼야 된다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되는 거고 어디까지 안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조금은 이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공동 작업을 했거나 이랬을 때 뭐 타인이 봤을 때는 혼자 다 한 것처럼 이렇게 표기하는 것도 사실은 지적재산 보호를 침해하는 그런 행위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개된 건축적 아이디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 건축사가 사용할 수 없다라는 산망을 여기에 이제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설계 공모든 어디에든 이제 사전에 공포된 내용을 이제 도용하거나 이제 동일한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이제 가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조문 사망으로 이제 문구를 정리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28조 관리감독 책임은, 그러니까 윤리규약 자체가 이제 건축사에 대한 그 개업 건축사에 대한 규정이다 보니 그러면 설계사무소의 직원의 뭔가 일탈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사실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는 건축사 사무소의 관리 감독 책임자로서 업무를 위한 체계적인 수행 체계를 갖추어 협력사 및 협력자, 직원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지원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이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디까지 관리 감독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있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관리 감독은 해야 된다라는 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9조는 이제 설계 공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공 또는 민간의 설계 공모에 참여하는 건축사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이제 대전제를 넣었고요. 그 각 항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하민선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저희도 이제 이번 기회에 불공정한 그런 설계 공모에는 참여를 철회하거나 불공정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그 조문을 넣었고요. 그 세부 내용을 이제 사실은 뭐 유형은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누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설계 용역비나 공사비가 지나치게 이제 낮게 책정되어져 있는 공모전이거나 불공정한 진행 및 심사 가능성이 있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히 손상된 경우, 두 가지로 저희 조문에서는 이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건축사는 본 윤리 규정에 어긋나는 설계 공모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3항 4항은 이미 우리가 서약서도 받고 설계 공모 과정에서 이제 받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같이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사전 접촉 금지, 이해관계에 따른 회피 신청, 이런 규정을 잘 지키도록 했고, 기획 업무 자문 심사에 참여한 건축사는 관련된 기밀을 엄수하고 관련하여 금품 수수나 이권 개입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도 같이 정리해서 넣었습니다. 그 6장은 건축사 상호 간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은 이제 건축사가 동료 건축사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먼저 이제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2항에서는 그 직업적인 명성에 의지해서 이제 수임하려고 해야 되고, 직업적 역량과 의뢰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로서 다른 건축사와 경쟁해야 된다. 다른 뭐 비방하거나 평판을 해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사실은 그 이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질서 유지를 위해서 건축사는 다른 건축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계약이 완료된 과업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그 과업의 수임을 시도하거나 과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항에서는 기존 건축사를 대체하여 계약을 요청받은 건축사는 수임 전에 해당 건축사에게 이를 고지하는 노력을 하고 전임자에 대한 비용의 지불을 완료하도록 의뢰인에게 요청해야 한다라는 이제 조항을 이제 명확하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건축사에게 이를 고지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썼다가, 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면 그 책임을 그 후속 건축사가 다 떠안아야 되냐,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문구는 이제 뭐 합리적인 노력을 하는 수준으로 일단은 적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과업에 같은 서비스를 위해 이미 다른 건축사가 산정한 비용을 다시 산정하여 제시하지 않으며 과업을 수임하기 위해 할인이나 용역 선물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2조는 이제 업무 환경에 대한 부분이고요. 33조는 이제 공익신고 부분인데, 이제 건축사는 사무소 구성원의 정당한 공익신고가 가능하도록 문서화된 내부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사실은 뭔가 건축사 뭐 우리가 굉장히 다 공정하고 긍정적으로 이제 건축사의 개별 업무들을 보고는 있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발생되는 이제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은 내부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그런 조항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5개의 범주, 6장의 윤리 규정, 그리고 33개 조문에 대한 내용은 이제 개괄적으로 이제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건축사 징계에 대한 부분, 그 조문을 안 지켰을 때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패키지로 같이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정리를 했고요. 좀 더 이제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살펴보시면 건축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제 건축사 징계위원회가 있고, 이 빨간색 건축사 윤리선언 위반, 뭐 이런 뭐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 등록 취소, 2년 이하의 업무 정지, 견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자격사항에 대한 징계, 현재로서는 징계는 이제 지자체에 있는 뭐 국토부에 있는데, 국토부가 이제 지자체의 그 권한을 위임해 놓은 지금 상황이고요. 의무가입으로 협회 회원 자격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현재는 이제 갖추고 있어서, 건축사협회는 회원에 대한 징계, 경고, 회원 권리 정지, 제명이 가능하고, 건축사협회 가입이 이제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협회 회원 자격에 대한 징계는 건축사 직업활동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법 지금 제31조 사항을 보시면, 건축사협회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규정에 대한 어떤 이 규정 자체가 법적인 지위를 이미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징계를 하고 하는 부분은 건축법 틀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은 저희가 이렇게 잘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식으로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윤리위원회 뭐 징계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초안은 작성해서 이제 건축사협회에 제공하는 것까지가 이제 저희 연구 용역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은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조금 껄끄러운 부분들은 아마 약간 좀 내용이 빠져서 현재 그 윤리위원회 규정으로 이제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용역에서 일부 내용은 조금 삭제된 걸로 지금 파악되었습니다. 근데 큰 틀은 이제 거의 동일하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요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그 크게 이제 중앙윤리위원회와 건축사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를 둬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 그 위반 사항에 대한 어떤 재고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이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놓고요. 이제 건축사와
협회장이 이제 징계 제소를 할 수 있는 그 구조이기 때문에 건축주나 건축 관계인의 민원에 대해서는 건축 부조리 신고센터를 이제 별도로 만들어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그 건축 관계인은 혹은 비회원은 이제 신고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 규정은 이제 뭐 세부 내용은 쭉 살펴보시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기본적인 부분은 어쨌든 나도 씻고 씻고만 안 되나? 아니 그거만 해놓고 노래만 하고 잠시만요. 선생님 마이크 꺼주세요. 아니 딱 갖고 왔길래 네네네. 그래서 직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행의 원칙은 윤리위원회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시스템은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크게는 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고, 그 관련해서 건축 전문 변호사가 같이 저희 연구 용역 그 연구원으로 들어와서 같이 각 문구나 이런 것들은 같이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검토해 주신 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상에 뭐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시면 회원 징계 이제에 대한 부분은 앞서 각 조문 설명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몇 가지 사항들은 이제 전달을 해드리긴 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개정된 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작동을 하면서 이게 너무 과하다, 뭐 좀 더 이 부분은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더 이제 논의가 되면서 이 징계 처분 기준이나 뭐 구체적인 그 권리정지 뭐 몇 개월에 해당하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선이 위반이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좀 더 다듬어 가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